안녕하십니까, 주식 매매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하락한 상태로 시작해서 잠깐 좀 낙폭을 줄이다가 마지막에 다시 낙폭이 커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3%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3.32% 하락하면서 낙폭을 좀 키웠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힘든 금요일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컸던 종목은 미래나노텍 그리고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은 후반에 장 중반 이후에 갑자기 거래가 많아지면서 거래량 몰리면서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가 조금 상승폭 줄이면서 마감했고, 그 금양도 오늘 거래가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없어서 신스틸이라는 종목은 스펙 합병하고 스펙 상장한 다음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더코디라는 종목은 이름이 생소해서 뭔가 싶었는데 예전에 코디엠이라는 종목이 회사명을 바꾼 거더라고요. 그 코디엠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던 회사라서 좀 매매하기도 좀 애매하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 종목이라 저는 오늘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은 제가 거래 대금이 좀 저조한데요. 약 매도 금액, 매수 매도 금액이 각 3억 5천씩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평소에 매매하는 그 5억 이상 매매를 원래 기준으로 하는데 오늘은 좀 매매할 만한 종목도 많지가 않고 움직임이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움직임이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했던 종목들도 이렇게 좀 적고, 일단 일동제약에서 오늘 수익이 좀 났는데 매매했던 순간들을 보면 장 초반에 매매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 장 초반에 수익이 좀 났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약간의 익절, 손절 이렇게 반복하면서 거래 대금만 좀 늘렸던 것 같고요. 하이드로리튬에서도 오늘 조금 이익이 나왔습니다. 두 번 매매했는데 다행히 낙주 잘 잡아서 약간 수익 내고, 또 나중에 다시 내려온 거 잡아서 약간 수익 내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매매 진행해서 하이드로리튬에서도 약간 이익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활발하게 매매한 종목이 금양도 세 번 정도, 세네 번 거래를 했는데 이 종목은 정말 요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금양도 거래가 이제 낙폭이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예전만큼은 크지 않아서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내려올 때 잡았다가 또 위에서 팔고 내려올 때 잡았다가 위에서 팔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폭이 너무 크지가 않아서 사실 수익 내기는 좀 어려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대주주 물량을 좀 털어내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종목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좀 조용조용하게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거래일이 4거래일 남았습니다. 목요일까지 거래하고 금요일은 우리 폐장일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고 4일 남았는데 이번 달은 아직은 수익권이긴 합니다. 많지는 진짜 적은 금액이긴 한데 수익 지키고 있는데 이번 달은 수익으로 잘 마감하고, 지금 여야 합의가 끝내는 상황이라 이제 나오는 뉴스들이 금투세는 2년 유예가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거래세는 2023년도에는 0.2%, 그리고 2024년에는 0.18%, 그리고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를 하면서 거래세는 0.15%로 이제 낮춘다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예산 같은 거는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은 없고,
저는 오로지 거래세랑 금투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매일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 0.2%로 낮춘 거는 사실 저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제가 전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내년부터 0.15%로 거래세를 내린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건데 거래세가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제가 매일 이제 매도하는 금액이 매수 매도 금액이 각 5억이 넘어가니까 하루에 15만 원 정도 제 수익이 더 발생하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낮은 숫자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만약에 0.15%로 내려갔으면 하루에 40만 원씩 이제 수익이 더 발생하는 거였는데 그것보다 이제 좀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2년 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세가 인하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결정된 것이고 일단 그 시장에 맞게 제가 매매를 일단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거래세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시장에 이제 내년에 금투세가 유예됐다고 하니까 다시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호가 단위가 변경된다고 하기 때문에 만 원대 종목도 이제 거래를 제가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호가 단위가 촘촘해지기 때문에 한두 틱 정도로 막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만 원대 종목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실력도 변변치 않고 해서 종목에 대한 얘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주식 매매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저한테 가끔 이렇게 정보랍시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내부 정도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무슨 계약이 언제쯤 나올 거고 그거 유념하고 매매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저한테 또 정보가 하나 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진 않는데 정보를 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 너도 좀 돈 좀 같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정보가 퍼지는 것 자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 정보를 가지고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세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붙을 테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보가 퍼지면 퍼질수록 매수 의사는 더 많아질 거고 매수 수량이 더 많아지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종목이 오늘 한 7%, 6, 7%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정보는 함부로 받아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고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어요. 저한테 정보가 와도 이 종목을 일단 저한테 알려줬으니까 저는 이제 보기는 하겠죠. 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보긴 합니다. 그 이제 당사자가 제시했던 기간 그리고 그때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뭐 그걸 보고는 하는데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첫 회사가 상장회사였었는데 그때 저는 회계팀이었고 저는 공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호재라든가 악재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공시 서류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시를 띄웠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를 미리 윗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딱히
그렇게 기대한 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시도 그렇지만 뉴스 보도 자료를 내보낼 때도 이 보도 자료 나가면은 뭐 거의 상한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선침해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시장 흐름은 그렇게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히 상한가를 노리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잠깐 반짝은 하죠. 어쨌든 일단 뉴스가 호재성의 뉴스가 나왔으니까 잠깐 반짝하고 바로 꼬꾸라지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뭐 정보를 가지고 매매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도 이노메틀이라는 종목이 이런 불기둥을 세우고 바로 이렇게 줄줄 떨어져 버리죠. 요즘 이런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주로 보면은 수주 공시예요. 단일 판매 공급 최악 해결. 이 공시가 나오면 일단 이 문구를 가지고 필터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일 판매. 요거를 뉴스에서 필터링해서 요 공시가 올라오면은 바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이 공시가 지금 41분에 떴는데 41분이면 이봉이거든요. 이봉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 이봉이나 이봉에서 팔았으면 대박이었겠죠. 거의 뭐 10, 15%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데 크게는 15%까지 날 수 있었겠지만 이 공시를 보고 이 종목을 들어가서 이때 매수를 한 사람들은 이때 만약에 못 팔았다면 그냥 줄줄줄줄 내려오는 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이런 패턴들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오늘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올랐던 게 아니고 오르다가 점점 사그라드는 시점에 이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예전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수주 공시 기대감에 계속 상승하다가 거의 꼭대기쯤에서 이 공시가 나오면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동안에 그 상승했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정보라는 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그 회사 뭐 이렇게 나올 거래 이거는 그 회사 임원들뿐만 아니고 사실 그 뭐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밖에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돌고 돌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다가 그 재료가 소멸되는 동시에 쭉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서 물리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시들은. 그래서 오늘은 저는 수익이 조금 발생하긴 했지만 어제 손실을 거의 만회하는 수준, 복구하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 양 시장이 다 좋지 않아서 손실 본 분들도 많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어제 다른 분들 수익 냈을 때 손실 보고 오늘 다른 분들 손실 냈을 때 수익 보고 이런 점이 좀 단타에 좀 다른 점이죠.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다행히 수익은 조금 발생해서 어제 손실을 많이 했고 다음 주에 다시 잘 준비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잘 매매해서 이번 달 잘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날씨 추운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